TV로 떠나는 과거 여행 레트로 365. 안녕하세요. 야, 월요일이 기대가 됩니다. 월요일이 또 기다려집니다. 아니 일주일도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1년에 한 번 만난다면 1년에 한 번요? 얼마나 더 기다려질까? 오. 그죠? 왜 우리 방송을 1년에 한 번 하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 오해하지 마세요. 야, 1년에 한 번. 아우, 애틋하겠죠. 1년에 한 번 그럼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또 꺼내셨어요? 바로 다음이 내일이 7월 7일 이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에요. 아. 너무 애틋하잖아요. 7월 7석. 1년에 한 번. 결혼하 직녀. 근데 제 주위에 실제 그 부부 생활하시는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결혼하 직녀가 부럽다. 예, 주말 부부 너무너무 부럽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예, 많이 계시던데. 저도 부럽습니다. 네. 근데 아니 오늘 사실 이 주제가 네. 부부. 아, 그래요? 네,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스몰 웨딩 느낌으로 이렇게. 오, 좀 화려하게 입으셨구나. 옛날에 입었던 옷인데 음. 꺼내고 싶지 않았지만 녹화를 위해서 꺼냈어요. 아, 약간 스몰 웨딩 스몰 웨딩 느낌. 느낌으로. 네, 이렇게 좀. 드레스 화이트. 느낌으로. 네, 머리도 약간 이렇게. 그러네. 예, 예비 신부 느낌으로. 오늘 주제가 부부니까. 네, 부부니까. 근데 호석 씨 너무 편하게 입고 온 거 아니에요? 아, 저도 오늘 사실 주제가 부부라는 얘기를 듣고 이 옷을 일부러 좀 입어봤어요. 의미가 있어요? 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 호석 씨예요? 네, 접니다. 마이크 들고 있는 저. 일부러 이걸 입고 방송이랑 왔어요. 결혼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얘기하려고 아니, 그래요. 아니. 팬분들이랑 결혼했어요 뭐 이런 거. 아니, 오늘 주제가 부부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40 몇 년째 총각이잖아요. 솔로라는 거. 솔로라서 딱히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예, 뭐 일당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이 없더라도 그 그림상으로는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자, 그럼 우선 한번 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그럴까요? 자,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영상은요, 아주 특별한 결혼식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임 넘버 1997-0913 프레이! 삐지는 씨름하는 날. 눈부신 가을 햇살을 벗삼아 꽹가리 소리가 요란한 아니 어떤 결혼식이길래 동해 시청 잔디밭. 그러게요. 사실 혼례에 앞서 지신 밝기가 한창이었는데요. 추석을 앞둔 때문인지 더 흥겨운 분위기였습니다. 아, 전통 혼례인가 봐요. 자, 오늘의 주인공을 미리 만나보는 것도 괜찮겠죠? 시청 내에 임시로 마련된 대기실에서는 아들 결혼식에 맞춰 멀리 캐나다에서 온 신랑 부모님들이 우리 한복을 차려입느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기분이 어떤지 좀 궁금해. 이런 한복을 처음 입으셨을 것 같은데. So, meet the really this clothes is first time. How do you feel now? 통역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복을 It's 차려입으시고. beautiful. 아니, 저 너무너무 신부래요. 아름답고. 신부라고요? 맞아, 신부잖아요. 어머. 자, 이렇게 차려입으니까 한국 신랑 못지않죠? 이 두 사람은 영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사랑을 키웠고요. 오늘 있기까지 꼭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대기실 밖에는 신랑을 태워갈 가마가 준비 중이었고요. 가마꾼들은 바르게 살기 천국도 위원회 회원들인데요. 오늘 혼례를 주관하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진짜 진풍경이겠다 이거. 드디어 신랑 입장입니다. 신랑은 뒤쪽으로 입장을 하는데요. 가마꾼들이 슬슬 가마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캐나다 신랑인 점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봐주는 눈치죠. 일부러. 일부러 흔드나 보다. 굉장히 포리너들이 많네요. 네. 사실 요즘도 그렇게 흔한 풍경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뭐 워낙 글로벌 결혼이 좀 예전보다는 많으니까 근데 전통 혼례는 많이 하진 그러니까요. 않죠. 전통 혼례도 이 당시에 이날은 동해 진짜 서쪽 신기했을 지역 거예요. 외국인들의 네. 만남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와, 결혼 꽃가마. 축하드릴 겸 서로 얼굴도 볼 겸 다들 이곳으로 모여든 것이죠. 전통 혼례는 기러기를 받아 땅에 내려놓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기러기는 절대 두 번 짝을 짓지 않는다고 하죠. 자, 기러기를 내려놓고 신랑이 절을 한번 하고 나야 비로소 신부가 가마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신부가 초래청에 들어서면 가리기를 치우게 되는데요. 예전 같으면은 이때서야 비로소 신랑 신부가 서로의 얼굴을 힐끗 엿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 이때. 맞죠. 예전에 진짜 네,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으니까. 이건 뭐죠? 손을 씻고 정갈하게. 정갈하게.
결혼식장에서 손을 씻고 절을 몇 번씩 해야 하는 이 상황을 신랑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요. 하나하나 따라하는 모습이 결코 다른 나라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전통 혼례를 치르자는 의견을 먼저 낸 쪽도 신랑이고 보면 캠군의 한국 사람 되기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 같죠? 진주 잔을 서름 돌리세요. 자니가 와서 좀 우부시키세요. 마침 가을 햇살이 눈부신 일요일이어서 하객들은 물론 구경꾼들까지 모여들어서 그야말로 잔치집이었는데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긴 하지만요. 판에 박은 듯 후딱후딱 해치우는 요즘 결혼식에 비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또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신랑 신부는 물론 하객 모두에게 말입니다. 정말 너무 기분 좋은 일인데요. 더군다나 외국분하고 이렇게 같이 결혼을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전통 혼례를 한다는 게 참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괜히 다시 한번 결혼하고 싶네요. 이렇게 전통 결혼식으로 저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네, 맨날 TV에서만 보다가 실제 이렇게 보니까 역시 우리께 더 나은 것 같습니다. This has much better music, much more interesting background, and a chicken. In Canada, we have no chicken. The wedding outfits were very colorful and very lovely. And that's all I can say. 90년대 선글라스네요. 예, 캐나다에 패백이란 절차가 있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이분들 어리둥절하면서도 우리 문화를 접하는데 인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캐나다와 한국은 사돈이 된 건데요. 자, 그런데 그만 대추와 밤을 던져주는 데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얼만큼 던져야 할지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독한 우리. 저걸 많이 받을수록 그 자식들도 이제 뭐 궁적하게 낳고 이게 집에 좋다 예, 많이 낳거든요. 우선 이렇게 전통 혼례는 누가 먼저 치르자고 하신 거예요? Who is choose try to traditional style wedding? Who what? You and me? With whose idea? My choice. 일단은 외국 사람하고 하니까 전통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우리 전통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식장에서 하는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예, 하신 처음부터 생각도 못 했어요. 우선 장모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제 사위가 되셨는데 좀 외국 사위잖아요. 좀 느낌이 어떠세요? 애국 사이래도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그럼 뭐 씨앗락도 잡아주시고 인정도 있고요. 예. 말도 잘해요. 아, 말도 잘해요? 한국말 잘해요. 아, 그래요? 예. 두아기 이슬가예요. 매숙가족 장모님, 처남, 처제, 만났었어요. 진짜 말씀을 잘하시네요. 장모가 먹걸 안 가져오면 이건 안 풀어주는 거예요. 아 이거 설마 자, 드디어 오늘 결혼식의 하이라이트 신랑 매달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신랑은 그저 싱글벙글 있지만요. 곧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한국 처녀를 데려가는데 곱게 보낼 수는 없겠죠. 물론 신부도 속타기 마찬가지지만요. 장모님 한국말이 절로 나오네요. 안 된다. 신부 몰라, 신부 몰라. 장모님이 막걸리 값을 냈지만 호락호락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위 되기 정말 어렵기만 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신랑 아버님이 등장하면서 결혼식장은 온통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달러가 지금 나온 거 맞죠? 아 돈. 아버님. 말려야 할 입장에 오히려 신랑 발바닥을 더 때려주고 만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복잡하고 까다롭지만 특별한 결혼식은 막을 내렸습니다. 추석을 앞둔 청명한 날에 말이죠. 최근에 혹시 전통 혼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쵸. 예, 최근에 없고 사실 저도 결혼할 때 패백 말고는 저런 전통 옷을 입질 않으니까 많이 그렇죠. 보기 드문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입어본 적이 있는지 최근에 내지는 뭐 요즘 맞는지 사이즈가 뭐 등등등. 예. 저는 더 맞죠. 아 그래요? 더 잘 맞아요. 결혼 전보다 지금이 더 살이 빠져가지고. 예. 근데 저는 그때 그 한복이 너무 좋아서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가끔 집안 행사 때 저희는 입어요. 입으시고. 근데 요즘은 거의 한복을
맞추진 않죠. 저희 육남매잖아요. 아, 그렇구나. 입을 일이 많아요. 자, 우리 미스터 캠 씨 부부는 어디로 신혼여행을 가셨을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데. 살짝 제주도 같은 데 가지 제주도.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제주도. 그때는 97년도니까 그쵸, 제주도 인기 있었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시대별로 각광받고 있는 신혼여행지가 있어요. 아, 오. 짜잔 차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와, 그러면 시대별 신혼여행지 변천사. 잠깐 우리 2000년대부터 보자. 왜냐면 2000년대 우리가 좀 뭔가 알 수 있으니까. 아, 2000년대? 예, 2000년대. 맞춰보시죠.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2000년대는 대략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저랑 비슷한 분들, 뭐 괌이나 사이판, 아니면 동남아여도 조금 더 고급진 그런. 데. 나는 발리. 그러니까 발리. 발리 있을 것 같아. 발리 있을 것 같아. 가볼게요. 2000년대입니다. 맞네. 맞네. 괌, 몰디브, 야, 칸쿤. 칸쿤까지 간다고? 오, 유럽. 유럽. 야, 이때는 그쵸 2000년대를 아우르면은 칸쿤 그 갈만하다. 그렇죠. 유럽. 90년대는 90년대. 이때는 푸켓 아니면 파타야야. 방콕 파타야. 이거 왜냐면 저희 언니가 요때 90년대? 90년대예요. 저희 언니가 90년대예요. 90년대? 방콕 파타야 100%입니다 이거. 나는 왠지 90년대 제주도에 있을 것 같아. 세부. 방콕 파타야. 세부. 제주도. 방콕 파타야. 아니야. 푸켓, 발리도 휴양지. 푸켓, 파타야, 발리도 휴양지 쪽으로 90년대 많이 가셨고. 80년대가 제주도가 있지 않을까요? 요 제주도다. 저희 오빠가 이때 결혼했거든요. 80년대 제주도. 응, 우리 제주도. 오빠가 제주도. 제주도! 야, 맞네, 맞네. 적중. 근데 이게 하나 더 있어. 제주도? 제주도 말고 제주도 옆에? 아니면 일본. 가까운데.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데? 베트남. 일본, 베트남. 가까운데. 쇼. 짜잔. 북옥 하와이? 이거 70년대 아니에요? 80년대 북옥 하와이도. 80년대 요? 그렇구나. 지금 북옥 하와이가 없어졌거든요. 제주도도 가고 북옥 하와이도 가고. 저희 엄마도 개모임 하면 무조건 이 북옥 하와이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떻게 보면 60대 중반이신 분들이겠죠? 그 당시 20대니까. 야, 40년 전이니까. 그죠? 하와이 가봤나? 아이 갔다 왔지. 물이 그래 좋아. 어디를 갔길래 북옥 하와이도 가고. 그땐 그러니까. 정말 시골의 하와이. 자, 70년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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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70년대 결혼하셨으니까. 신혼여행 그죠? 가긴 가셨어요? 가셨어요. 설악산 가셨어요. 맞아. 사진 보니까 설악산. 우리나라의 휴양림. 휴양림. 림 그쪽으로. 휴양림. 설악산. 네? 남산 그러네. 각 지역 유명산 맞네. 맞네. 택시 대절. 맞아, 택시 대절. 택시 대절. 와, 그 택시 기사님들이 다 소개해가지고 다니는. 맞아. 각 지역 명산, 유명산 맞잖아. 설악산, 치악산 막 그러니까 이런데. 거기서 그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쁘게 입으시고 그 입구에서 이렇게 사진 맞아, 찍은 맞아. 그 사진이 50년 된 사진이죠 이미 이제. 되게 어색하게 어깨에 손은 쥐고 그러니까 그 사진 엄마들이 있어. 이렇게 겨우 이렇게. 있어. 아, 자, 60년대는 계곡 추정합니다. 아니야, 저는 개인적으로 60년대는 안 갔다. 못 갔을 것 같아. 신혼여행이란 개념이 없었을 것 같아. 아, 60년대. 신혼여행이 곧 안방이 아니었을까요? 안방. 그렇지. 왜냐면 60년대는 이렇게 전통 혼례도 많이 하고 하니까. 하고 나서 바로 안방 그러네. 그날 밤에 다 문구멍 안방으로 뚫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방이었어. 그냥 방이었어. 방콕. 방콕. 맞네. 맞네. 왜냐면 첫날 밤에 이렇게 그래서 구멍 뚫어가지고 다들 막 이렇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대별 변천사 신혼여행지 한번 만나봤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아까 그 뭐죠 영상에 나왔던 분처럼 결혼을 한번 다시 해서 이 신혼여행을 다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하네요. 그러세요? 저는 한 번이라도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 이거 항상 이거 좀 비춰주세요. 네. 딱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오늘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예. 자, 행복한 신혼부부의 모습 만나보셨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부부는요. 야생화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부부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저도 불말부부도 해보고 뭐 떨어져서 연애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근데 이 매일 붙어 있는 거 쉽지 않아요. 이분들은 매일 붙어있대요? 매일 붙어 있으니까 저 이 야생화 취미를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이 부부가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과연 어떤 알콩달콩함이 있는지 테이프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테이프 넘버 1996-0628 플레이! 두 분 혹시 그 들에 핀 들꽃 중에 이름 알고 계신 거 아신지 모르겠어요. 좀
부르기 그런데 개불할 꽃인가 그 꽃 이름은 기억이 오래 남아요. 역시 특이한 이름은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아, 좀 생방송이었죠? 금방화, 은방울, 금강, 며느리 초롱 바쁠 이름들 것. 예, 네. 굉장히 예쁘죠. 예. 이렇게 예쁜 이름을 엄연히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판이나 산에 아무렇게나 피어난다고 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꽃이 바로 야생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생화를 내 자식처럼 아끼며 사랑을 쏟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앞에서 소개해드린 김원혜 씨인데요. 이 김원혜 씨의 지극한 야생화 사랑과 함께 또 그분이 자랑하는 우리의 꽃의 아름다움을 함께 감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 지금 제가 찾아가고 있는 곳은 육백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삼척시 근덕면 대평입니다. 이곳에는 육백산 야생화 농원이 있는데요. 김원혜 씨와 고남순 씨 안녕하세요. 부부가 바로 이 농원의 주인입니다. 예, 수고 많으시네요. 지금 뭐 그러면은 분 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 아닙니다. 지금 이게 예. 저 나리 종류인데요. 예, 아, 요걸 이제 포트 심어가지고 일찍 뿌리를 내려오면은 예. 예, 지난 7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키워온 이들 부부의 한과 꿈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좀 배울 겸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러시다. 좀 도와주실랍니까? 예, 자, 요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저 잘하는데 잘하뇨? 예, 이건 예. 저희 지역에서 자생하는 거 아닙니다.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거 저희들은 이제 구건을 구입해서 아, 여기 이제 그 적지가 맞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번식하려고 지금 이제 구건을 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 내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아, 제가 심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흙을 주시고 네, 홀에 넣으시고 흙을 넣어보죠. 네, 돌아가면 넣고 예, 이런 작은 포트에 흙을 넣어 다지고 온실로 옮기는 작업, 됐습니다. 많을 이제 때는 이렇게 하루에도 다져주시면 몇천 개씩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많이 모든 넣어요. 것을 괜찮아요. 손으로 직접 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나라면은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내면 되고요. 야생화 재배에서는 기계의 힘을 빌릴 수 없는 아, 예, 것이 됐습니다. 큰 어려움이자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건 관계없어요. 크는 거에? 예. 네. 이렇게 작업하는 거 해야 되니까. 정말 뭐지 자식을 키우듯이 아, 그렇죠. 그 정성을 들여서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아끼고. 어, 사모님은 거의 안 나오시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금. 부부의 지금 흙이 모습으로 모자란 저희가 것 소개해드려요. 이제 가면은 1년 차가 있거든요. 예, 밖에 흙을 좀 실어다 갖다 주시겠습니까? 그냥 갖고 오면 되나요? 아, 예. 삽으로 파서 담아 가져오면 됩니다. 예, 잠시만 기다려 예. 주십시오. 어디? 아, 이건가? 이건가요? 아까 삽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지금 저건 아. 육백산 한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농원은 약 3,000평 규모인데요. 금낭화며 붓꽃, 은방울꽃, 해당화 등 그 이름만 들어도 정겨운 우리 야생화 70여 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 식물관의 셈이죠. 이제 좀 집사람도 이제 좀 흥이 나죠. 흥이 나서 오히려 저보다가 자, 모든 농산일이 그렇지만요. 특히 야생화 재배에서는 손이 가야만 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해곡싹이 갓 돋아난 밭에서 잡초 뽑는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초제를 썼으면 좋겠지만 일일이 손으로 모든 잡초를 뽑아야만 됩니다. 제초제 치는 순간 다 죽죠. 네, 힘들어요. 또 야생화인데. 네. 밭일을 끝낸 김원혜 씨, 이번에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김원혜 씨의 산행, 운동 삼아 하는 등산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야생화 채집을 위한 산행입니다. 김원혜 씨는 지금 70여 종의 야생화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육백산과 두타산에서 이렇게 하나둘 모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 야생화니까. 그쵸. 남들한테는 그냥 지나친 풀인데. 채취를 하러 또 산으로 올라가. 아, 사모님 나오셨습니다. 장갑 끼고. 그래도 내조를 참 잘하셨어요. 야생화와 함께하는 7년, 부인 고남순 씨의 내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살이 많이 빠졌다. 뭐가 제일 불만이셨어요? 아, 이게 생활이 안 되는데 도대체 뭐 먹고 사냐고. 이 산에 흔한 풀을 마음대로 이 밭에다 심어먹고 이러느냐고. 이게 먹고 사느냐고. 우리 보고요. 이게 이제 농장 관리해주는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집 주인 아저씨 어디 갔어요? 이렇게 찾아요. 그래, 요새는 외모가 일단 말끔해야죠. 그걸 해주죠.
땀내 나죠. 일 맨날 하고 흙 받치지 손도 그러지 얼굴도 시커멓지니까 오늘 이건 무슨 꾼인가 보다. 그런 것까지는 괜찮은데 무슨 꾼이고 막 이런 건 관계 없는데 일단 그게 8년가 전혀 안 될 때는 너무 황당하죠. 그만두시자고 안 하셨어요? 아유 왜 그만두자네. 많이 다퉜지 그만두자고는. 그렇지만 워낙 매달리니까. 꺾을 수가 없었나 보네요, 진짜. 그 집념 때문일까요? 차를 몰고 어디론가 열심히 가는 김원혜 씨. 원래 직업은 농사꾼이지만 야생화를 재배하기 시작하면서 본의 아니게 부업을 하게 된 셈입니다. 홍보를 겸한 판매를 위해서 용화 휴게소를 찾았습니다.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우리 야생화의 우수성도 설명하고요. 또 당장 생계를 꾸려나갈 생활비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잘 번져 이렇게 보면 말이죠. 이게 이제 나오면서 촉을 달아가지고 나오거든. 그럼 내내 가면 이게 내촉이 되죠. 그럼 이 번식이 잘 돼요. 몇 년만 키우면 이렇게 굴락을 줘요. 이 작은 꽃들. 네. 그럼 우리 꽃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화려하잖아요. 요거 두 폭이 그런 게 저기 5,000원이라고요? 네, 이렇게. 원래 저희들이 6,000원에 판매하는데 5,000원에 드릴게요. 저기 집에 저런 데 오는 길에 붙었나요? 네. 이제 놀러 가는 길인데. 아니, 저는 와서 구경만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꽃 보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꼭 사실한 게 아니에요. 네. 우리 꽃들 이렇게 보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비가 오네. 아마 이런 노력의 결실이겠죠.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삼척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그와 뜻을 함께하는 삼척 야생화 동호회 회원들이 마련한 삼척 야생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이 전시회에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관심도 두지 않았던 들풀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가질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있습니다. 아끼푸른 치즈로 말씀하시면 딱 좋은데. 이 전시회에는 약 5천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찾아와서 연일 성황을 이뤘는데요. 김원혜 씨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흐뭇한 심정이었습니다. 들판에서나 많이 보던 꽃인데 그 꽃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꽃의 이름도 잘 알게 되고 여러 꽃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꽃을 우리 들과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꽃인데 그 꽃 이름도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꽃을 사진 찍어가지고 이름까지 같이 나오게 되니까 이 꽃 이름이 이거였구나도 알게 되었고 우리 야생화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회에 전시된 우리 야생화 한번 감상해 보시죠. 정말 학교 다닐 때 산을 넘어 다니면서 보던 게 약간의 지금 몇몇 개가 지금 지나 다 갔어요. 네. 등교길에. 이거는 금낭화가 아니어도 아까 그 야생꽃이라던가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예. 이건 뭐죠? 은방울. 맞아. 은방울은 많이 봤죠, 저희. 은방울 많이 보셨고. 이거는 옷이 이름 처음 들어보네요. 초록이고. 이게 초록의 꽃이구나. 이거 뭐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그냥 다 이해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니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보던 꽃을 채취해서 그걸 또 다시 판매하고 이게 그렇게 막 쉽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판로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는 늘 보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뭐 옷벌이가 된다고 그치, 저거를 캐가지고 그치, 그러니까 그치. 또 본업이 농사가 있는데도 농사도 힘든데 그러니까 아까 그 어머님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울 것 같다는 게 맞아요. 답답하죠. 답답하죠. 네.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것도 씌우고 저 해야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라 이러면서 막 야생화 산에 채취하러 가야 가시고 되니까. 이러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데 진짜. 그래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나 봐요.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또. 만약에 혹시 남편 되시는 분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잡을 이제 가져야겠다. 내 꿈과 목표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네. 이걸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보내드릴 거예요. 그냥. 있죠. 너는 너의 길, 나는 나의 길. 우린 이제 각자 도생.
후더더더더더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너는 너의 꿈을 찾아서 그러니까. 나는 나의 꿈을.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 쉽지 않아. 그냥 결혼을 했어도 사실 그 취미든 뭐든 자잘한 것 때문에 싸우는데 맞아. 이 취미가 정말 딥하다면 이건 정말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아까 휴대폰에 지금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뭐죠? 우리 와이프들이 아내들이 싫어하는 남편들의 취미, 싫어하는 취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남편들의 취미 중에 현재 아내들이 정말 싫어하는 이 너무 취미는 싫어. 저 몇 개는 알고 있죠. 왜냐면 우리 얘기해보세요. 형님들이 결혼하신 형님들이 갖고 있는 취미 중에 형수님들이랑 많이 싸우는 취미. 뭐 보면 알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낚시. 낚시. 자, 낚시 몇 등이에요? 낚시가 1위입니다. 유리. 이 낚시를 왜 싫어하느냐? 낚시는 야간에 거의 많이 가요. 그렇지. 그럼 밤에 갔다 다음 날 와가지고 그렇지. 뭐 하겠어요? 또 자야지. 자. 그리고 또 저녁 되면 또 나가. 또. 자기 어디가? 낚시 또 오늘 저녁에 가야지. 가거나 아니면 어제 했던 장비를 정리하거나. 그리고 또 자기야 나 오늘은 광어를 낚았어. 그래서 뭐 그거 먹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그 다음 주에 또 자기야 나 또 광어를 낚았어.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자기야 이번엔 또 다른 광어를 낚았어. 먹고 들어와. 그렇지. 잡은 거 먹고 들어와. 그렇게 가지고 되지. 오지 마. 가지고 오지 마. 그리고 제가 한 5위까지 말씀을 드리면 2위가 애니메이션 덕후라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덕후? 네. 남성분들이 애니메이션 또 덕후에 빠지면 우리 남동생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나루땡이라고 막 그쪽에서 업로드 되는 걸 바로 봐야 되니까 궁금해요. 궁금해서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바로 봐야 돼요. 그리고 또 3위가 오토바이 애호가입니다. 오토바이. 아. 이거 좀 위험하게 생각하시나 보다. 위험한 것도 위험하지만 요것도 또 갔다 오면 한나절 갔다 옵니다. 어디 그렇지. 짧은데 잠깐 갔다 오지 않아요. 새벽 한 5시부터 새벽 한 5시 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 자기야 오늘 나갔다 올게. 양평 찍고 그렇지. 뭐 이천 갔다가 그렇지. 여주 갔다가 해외 밴드에 라이방 쓰고 막 온갖 멋을 다 내고 그렇지. 안 들어 짜증나죠. 그리고 또 사실 위험한 것도 사실은 위험하죠. 있고. 자, 계속해서 부부에 관련된 주제로 우리가 레트로 365 옛날 화면들을 쭉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 소개해드릴 부부는요. 한 20년 넘게 거의 매일 같이 일하시는 부부라고 합니다. 아니 같이 있는 것도 힘든데 같이 일을 또 다니신다고요? 그렇다고요. 20년 넘게 쭉 일을 하셨던 부부라고 너무 하던데요. 궁금하다.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프 넘버 1996-1123 플레이! 먼저 이 강릉으로 연결을 해보겠는데요. 아까 연탄 배달 하시는 분 소개를 해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이 겨울이면 더욱 바빠지시는 분이길 것 같은데 강릉의 최순아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다시 강림입니다. 이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소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사실 편리함 때문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연탄이 외면받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 기억만 해도 저희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연탄을 가느라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풍경들 한번 아련한 추억으로 떠올려 보시면서 이 정록 씨 부부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먼 산에는 흰눈이 희끗희끗 보이고 앙상한 가지만이 쓸쓸한 가을과 겨울의 길목에서 마치 이제는 사라진 듯 잊혀져 가고 있는 땔감. 이 부부는 이른 아침 연탄 공장으로 달려갑니다. 와 옛날 돈이다. 그러네요. 꼬깃꼬깃 주머니에서 꺼낸 오늘의 장사 미천. 오늘 하루도 이들 부부를 기다리는 이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렇게 연탄 공장에서 직접 연탄을 떼다가 또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소매처럼 이렇게 배달까지. 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찰컥찰컥 연탄 찍어내는 소리. 탄광 근처에나 가야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인근 몇 안 되는 연탄 공장은 요즘이 바로 1년 중 가장 바쁜 철.
길목마다 희뿌연 모습을 한 연탄재가 쌓여있던 시절을 뒤로하고 살아온 요즘이라 이 부부의 일조차 낯설어 보이는데요. 찬바람에 코끝이 메운 날에도 어느새 송골송골 땀이 맺히고 그나마 이렇게 주문량이 많은 날엔 수월하게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59살의 최태규 씨. 지난 시절 힘들었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 해온 아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함께 만들어온 가시밭길 인생. 늘 이렇게 연탄 배달을 시작으로 이들 부부의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 거죠. 할머니, 저기 인 박규식 댁이 어디예요? 여기는 도택지가 아니고? 저 빨간 칠을 하던데. 저쪽이 아니고 저 집이래요. 저기 안에 빨간 집? 야, 기태의 빨간 집이래요. 아, 저기 저 집이요? 굉장히 빨간 집.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면서도 기름 소비는 날로 늘어나다 보니 연탄을 떼는 집은 주로 오늘 찾아가는 시외 변두리나 재래식 가정집이라서 찾아가는 일도 그리 쉽지는 않다군요. 연탄요? 연탄 달라 하셨나고요? 예. 네. 저도 어디나요? 여기도. 여기다가요. 2, 3년 전만 해도 하루 4,000장씩 이상의 주문이 들어와 그야말로 몸이 재가 되는 적도 있었다고요.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는 모습입니다, 진짜. 오늘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트럭에 실은 600장의 연탄이면 서너 집의 아랫목은 몇 달 너끈히 책임질 수 있는 양입니다. 매년 9월이면 창고에서 나와 세상 빛을 보는 집게. 집게를 꽉 움켜쥔 이 힘으로 살아온 억체긴성은 바로 트럭을 직접 모는 아내 정녹시 씨의 모습에서 느낄 수 언니 있습니다. 손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요. 24살의 시집와 이래저래 마냥 의지할 수만 없었던 남편을 제치고 손수 운전을 시작한 이래 5년째. 남편을 옆자리에 두고 핸들을 잡는 일은 이젠 익숙합니다. 올라가기가. 힘들고 많은 자기 저기 자꾸 얘기해.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고, 왜 힘 안 들어요? 할머니 좀 밀어요. 이렇게 연탄 나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못 올라가요. 이게 미는 것도 미는 거지만 앞에서 끌어주시는 분들도 잘해야죠. 잘해야 되거든요. 도와드리고픈 마음으로 몇 장 나르는 흉내만 내봤는데요. 허리 아파. 어떡해. 드라이씨. 바뀌었잖아요. 죄송해요. 어떡해요. 한 깨면 정좀 봐. 드디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 깨면 안 되는데. 참나. 우리 나머지 남은 거 열심히 할게요. 야.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배달분을 싣고 온 길. 포장마차에서부터 여름엔 행상회까지 한때 광부 생활도 했던 남편을 따라 이사한 기억도 수십 차례. 그러고 보면 연탄과는 인연이 있었던가 봅니다. 말은 내가 듣게 돼 있나? 모르는 분도 있나 보다 또. 아우. 이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이 많은 연탄을 나를 힘이 생길까? 육장 자기 들고 오지. 아들 셋을 훌륭히 대학 공부시킨 부부의 억척스런 삶 앞에서 앞으로 수많은 겨울을 나야 할 많은 젊은 부부에게 진정한 의미의 삶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나로. 넣고 내가 나중에 잘 치는 거. 서민촌에서 떼는 거지. 뭐 부유한 집들은 떼지도 않고 또 젊은 아주머니들은 이 귀찮아서 연탄 갈고 네, 자체 그게 갈고 그거 하기 근데 지금 재버리기 내가 귀찮으니까 기름은 7만 원씩 넣으면 한 달밖에 못 떼고 연탄은 300장 넣으면은 저기 한복 떼는 집은 5달은 갈 수 있어요. 500장이면 1년 나요. 손이라도 이렇게 다 잡아주시면서. 아, 이래 시커먼 거. 어이구. 너무 진하다. 연탄 어렸을 때 쓰셨죠? 저희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도 시골 지금? 엄마 집에는 연탄 기름 이거 호원에서 같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가면 가끔씩 이제 그 연탄을 서로 이제 가르려고 그 재미가 있잖아요. 어릴 때 그 연탄 서로 가르려고 했던 언니랑 막 다투고 이랬었거든요. 네, 지금도. 근데 그걸 가려고 다툰다고? 너무 그게 재밌으니까. 재밌어가지고? 그 연탄 집게로 찝어서 이 빡빡한 불을 끄집어내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처음에 연탄 보일러가 들어왔을 땐 너도 나도 하겠다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좀 밤늦은 시간에 그치, 나가는 김에 좀 봐 이러면 이제 막 너무 싫은 그때 거야. 싫지. 나가는 김에 봐 이게 너무 싫은 아, 거죠. 그거 너무너무 귀찮고 그리고 연탄은 뭐 귀찮은 것도 귀찮은 거지만 그 가스 때문에 되게 위험하다는 실제로도 그 위험한 사건들이 좀 있었고. 저도 마셔봤어요. 오 그래요? 저도 저희 외할머니 댁에 연탄 보일러를 바꾼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사고 많이 나요. 왜냐면 연탄 호수나 이게 연결이 잘 안 됐을 때. 근데 정말 그 소위 말하면 그 숙취, 숙취의 몇 배 정말 그 머리 아픔과 이렇게 막 어지러워 돌면서? 계속 머리가 아파요. 그래요? 그게 한 이틀을 가고 애가 외할머니가 계속 동치미 국물만 계속 가져와요. 동치미 국물. 그래서 동치미 국물이 좋다는 그런 뭐가 얘기 이대? 있었어요. 뭐가 이대? 메스꾸라기라도 할머니 막 됐어요. 속이 안 좋다니. 뭐가 이대? 아이 나 어지럽다니. 아이 뭐가 이대? 왜냐면 엄마가 안 계시고 외할머니만 계시니까 뭐가 이대? 막 계속 아 나 안 먹는다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괜찮으셨어요? 한 이틀 지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짜. 그걸 다행이다. 그게 연탄가스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다행이다, 진짜. 응. 근데 진짜 아까 그 멘트도 그랬지만 마지막에 진짜 이 젊은 사람들이 이 부부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이제 좀 정말 어렵게 힘들게 이런 부분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진짜 지금도 이런 영상 보면은 젊은 친구들은 그렇죠. 다음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요. 부부 생활 60년을 축하하는 회홀례식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60주년? 60주년 기념. 오 마이 갓. 네. 우와. 그러니까 지금 현 남편과 60년 뒤에. 에이 그러지 마요. 야, 왜 회홀례식 해야지 60년 해야지. 지금 몇 년 되셨죠? 저 이제 2년 돼가요. 12년 이제 네. 48년 뒤. 그만 살 때 됐어. 아니야. 왜 그래? 그만 됐어. 자, 네. 그 60년이 딱 되셨던 와 진짜 이거는 그 궁금하다. 부부들의 모습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회홀례식 테이프 넘버 1996-1207 플레이. 그 태어난 지 60년이 되는 해에는 이 회가변을 치르듯이요. 결혼한 지, 즉 혼인을 한 지 60년이 되면 회홀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 회홀례식은 60년 동안 그 자식은 물론이고 부부는 물론이고 모든 자식들이 무사히 다 생존해 있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요. 또 결혼 60주년 기념일이나 또는 그 밖에 특별한 날을 받아서 회홀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또 신부는 내삼족두리를 하고요. 자식들도 모두 이관을 갖추는 것이 예인데요. 요즘 결혼식에서 따지자면 사회자와 주례의 역할을 겸하는 집례의 진행으로 전통 혼례식과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회홀례식의 두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푸른 바다를 끼고 있는 이곳은 양양군 강현면 정암 1위, 바로 이 회홀례식의 주인공 정연준 할아버님과 김순녀 할머님이 살고 계신 집입니다. 우리 첫 번째 VCR이랑 지금 요거랑 어쨌든 비슷한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다를지 궁금하네요. 사모관대를 하고 60년 전 그날을 떠올리는 신랑. 하고 종제 아이고 나도 갔으면 없다. 이거 그늘을 달아야 돼. 여기 빈 여기서 여기 이거 꼽아봐. 저기서 어떻게 보면 리와인드 웨딩. 그렇죠. 그리고 그게 그리고 잼빈이 좀 있어야 하는데. 내삼족두리의 연지곤지 찍고 열심히 거울을 들여다보시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신부. 자, 이제 잔치를 치를 준비가 한창인데요. 양양군 강현면 금풍리가 고향인 정연준 할아버님과 평안남도 원산이 고향이신 김순녀 할머니군요. 1936년 병자년에 혼인을 하셨습니다. 잔치상에 올려질 갖가지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모두 즐겁고 흥겨운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손끝에 모으셨습니다. 근데 정말 모든 주민이 다 즐거워하네요, 잔치날을. 그럼 잔치죠.
네, 60년 만에 타보는 말과 꽃가마. 신랑 신부가 60년 전 설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안고 마을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세상에. 이야. 푸른 바다를 끼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신랑 신부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는데요. 두 분의 환한 웃음이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도 흐뭇하게 했습니다. 정현준 할아버님은요, 평소에 약주는 조금 하시고요, 담배는 전혀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십니다. 아이고 너무 젊어서 걱정이세. 아이고 말도 뭐가 가지고 벌써 와서 사표. 아이고 아이고. 동네 인기쟁이신가 봐요 또. 회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친명이라는 대가족을 이루어 할아버지 앉으세요. 야, 앉아서 잔을 받으세요. 다리 앞. 다 잡숴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증손자, 그리고 많은 친지들과 이웃들이 지켜보는 앞이라 그러신지 회원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랑과 신부 두 분 모두 조금은 수줍어하시더군요. 누가 술 마시면 딸 난다. 와서 시구시구 웃는다. 이렇게 주위 분들의 짓궂은 장난에도 신랑 신부는 마냥 싱글벙글. 그런데 둘, 셋. 와!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전통 올예식에서 꼭 아들을 낳으라는 의미로 던지는 달게 그만 신부가 놀래고 말았습니다. 자, 만수 무강을 기원하는 뜻에서 자, 어머님 아버님 절 받으세요. 자식들의 이제 절이 이어지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원래 회원식에서는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자식도 색동저고리를 입고 부모님 앞으로 마치 어린 아기처럼 엉금엉금 기어와서 술을 따르고 그리고 절을 올린다고 합니다. 축하의 박수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은 슬하에 2남 5녀를 두셨는데요. 며느리들과 사위들 그리고 38명의 손자 손녀와 저분들이 지금 손자 손녀분들이에요. 여기는 증손자들. 이루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자식들을 한 분 한 분 직접 안아주시는 동안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었는데요. 이 모습에서 효의 참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 보면 젊은 사람들은 말단 그 서로 입도 맞추고 웃고 안고 이러지만 그때는 그런 건 몰랐어. 우리 또 마음이 수집어가지고 얘기도 제대로 못하고 또 처음으로 어린애 나가지고 젖에 가서 끄랑지도 못했어. 새 신부 같으세요? 나 열매랑 새 신부다 같이 찍어내요. 처음 시집 오셨을 때 60년 전 기억나세요? 나지. 그날 첫날에 신랑의 모습 기억나세요? 나고 말고 우리 할아버지는 말도 안 하고 일만 할 줄 알아. 저렇게 장남 차남들이 없고 진짜. 마지막에 흥겹게 또 춤도 추시고. 네. 좋네요. (81세의) 신랑과 (77세의) 신부가 6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원앙금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두 분의 만수무강과 더 큰 행복을 기원합니다. 자, 60주년 회올레식. 야, 요즘 글쎄요. 요즘 회올레식 한다는 거 없죠. 네. 못 들어봤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리마인드 웨딩 해가지고 10주년 때 이렇게 그렇죠. 좀 가족 촬영을 한 번 더 하고. 했어요? 저희는
놓쳤어요. 지나갔어요. 계속 지나갈 예정이에요. 지나갈 예정이고. 20주년 있잖아요, 20주년. 저는 15주년에 그래서 15주년. 원래는 10주년 때 같이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그때가 아직까지도 코로나였나 보다. 코로나에 좀 여파가 있어서 저희도 못 찍었고 그래서 15주년 때는 같이 좀 왜냐 아이들의 성장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의 모습들도 볼 수 있는 게 그때라 지금 남편이랑 찍겠죠 그때도 모르죠. 왜 나한테 물어봐. 셋이- 잠깐만. 네 남편 얘기를 왜 나한테 물어봐. 오해한다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랑 나랑 부부인 줄 아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아니에요. 진짜 호석 씨랑 부부냐고 묻는 사람들 왜 아니야. 우리 애들 근황을 자꾸 호석 씨한테 묻지 마세요. 네, 부부 아니에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부부라는 주제로 쭉 여러분과 함께 예전 VCR을 보면서 또 얘기를 해봤는데 마무리는 부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짝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네. 뒤를 돌아보면서 실제로 부부 생활하고 있는 부부들한테 네. 물어봤습니다. 부부란 무엇이냐? 뭐라고 말하던가요? 말씀 씨도 생각하고 계세요. 네. 예. 부부란 무엇이냐? 저희 담당 작가를 말이죠 저한테 부부란 여기 준비된 소품 원암의 실이다. 실? 아니 이렇게 뭔가 정말 실오라기처럼 붙들고 있어야 된다?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 의미가 아니라 원앙에 있는 이 실이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잘 보세요. 예,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너무 치렁치렁한 거 아닌가요? 입에 달려 있잖아요. 네. 입을 다물라. 그럼 묶어놔야지. 입을 다물라. 그러니까 그 입 다물라. 말을 서로 조심해야 되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게 이제 부부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 담당 PD한테 물어봤더니요. 부부란 그때 알았던 걸 지금 알았다면. 점점점. 네. 이용각이네요. 지금 알았었다면 결혼 안 했지라는 얘기를 뒤에 아마 점점점이 안 했지 이거예요. 아무튼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부부란 공기다. 공기? 없는 존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없어지면 죽는 거지. 그리고 그치, 또, 밥을 못 또 혼자 얻어 생각하다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부부란 여행이다. 여행? 그리고 뭐 부부란 그러더니 갑자기 짜증 확 내더니 넌 아침부터 뭘 물어봐 나한테. 눈을 이렇게 크게 뜨시면서 뭘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국장님도 계셨어요.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짜증 많이 나셨네요. 네. 자, 말숙 씨가 생각하는 부부란 땡땡땡. 부부란 공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공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뭐예요?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고쳐 쓰는 거 고쳐 아니다. 쓰는 거 아니에요. 고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고쳐 쓸 수도 없고. 이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재활용이 된다면 뭐 어디 이렇게 갖다 이렇게 넣어놓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안 되고 반품도 안 되고 공구를 자꾸 갖다 대려고 해도 안 되지. 이걸 몽키로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스패너로 아니. 고쳐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충돌이 또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쳐 쓸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알겠습니다. 네, 자꾸 갖다 대려고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공기처럼 삽시다. 아무튼 네. 오늘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부부분들은 행복한 오늘 오후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싸우지 마시고 기원하면서 진짜 결혼 안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왜? 싸워? 예? 왜? 뭐 별 관심 없어? 이 시간대? 이 시간대? 와이프는 7시쯤? 주방에서 칼질하고 있는데 애들 좀 보라고! 뭐 하냐고! 야, 나와서 크림 발라! 뭐 하냐고!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그런 거야. 이러고 있고. 남편은 이제서. 편안하게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레트로 커피요? 365 이렇게 재밌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리모컨 들고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나죠. 알았어. 예. 뭐 알아서 하시길 바라면서 전쟁의 시간이에요. 알았어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네. 재밌는 영상을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레트로 365